이 자식들 당장 안 꺼져! 어둠 속에서 대통령 경호처장 윤태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골목,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임신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딸 지연이었어요. 배를 감싸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애부터 없애라는 지시를 받고 온 시댁 사람들.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6개월 전, 가을이었습니다. 준호는 지연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소개하는 날, 차에서 내렸습니다. 큰 저택이었어요. 높은 담장, 넓은 정원. 지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긴장했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50대 후반, 화장이 진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옆에 여자가 하나 더, 신우이였습니다. 준호 누나, 30대 초반, 역시 화려한 옷차림.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네, 어머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박지연이에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앉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과 준호가 소파에 앉았어요. 건너편에 어머니와 신우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정부가 차를 내왔어요.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 28이에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서울대학교 국문과 나왔어요. 신우이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국문과 그걸로 뭐해?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누나,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뭐? 신우이가 준호를 봤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신우이가 코웃음 쳤어요. 어머니가 계속 물었습니다. 직업은?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 정도요. 신우이가 또 웃었습니다. 300? 우리 집 가정부가 더 받는데? 지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준호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딱? 부모는 뭐 하시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공무원이세요. 지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공무원? 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어떤 공무원?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평범한 공무원. 신우이가 따라 말했습니다. 그럼 별 볼 일 없다는 거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끼어들려 했어요. 누나, 그만.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준호를 막았어요. 계속 지연을 봤습니다. 집은 어디 사나? 강북이요. 작은 아파트예요. 형제는? 없어요. 외동이에요. 외동의 강북. 신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쯧쯧. 혀를 찼어요.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잠깐 나와봐.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가 지연을 봤습니다. 미안한 눈빛. 잠깐만.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지연과 신우이만 남았습니다. 신우이가 다가왔어요.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아, 반말이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신우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 재산 보고 온 거지?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신우이가 비웃었어요. 다들 그래. 준호 집안 보고 달라붙지. 지연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신우이가 손목을 잡았어요. 어디가? 화장실. 좀 가려고요. 신우이가 손을 놨습니다. 2층 올라가서 왼쪽. 지연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와 준호. 너 미쳤니?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애를 왜 데려와?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공무원 딸의 외동의 강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이랑 안 맞아. 지연은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좋은 게 뭐가 중요해? 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어머니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런 애랑 결혼하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 어머니, 제발. 준호의 목소리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조용히 거실로 왔습니다. 신우이가 지연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한 걸. 왜? 무슨 일 있어?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는 듯한. 아니에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어디가? 신우이가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나중에 연락할게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준호가 내려왔어요. 지연아, 어디가? 저, 가봐야 해요. 지연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잠깐만, 지연아. 준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뒤따라 나왔어요. 지연아, 미안해. 하지만 지연은 계속 걸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강북, 30평,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윤태준이 거실에 있었어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니?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 빨간 눈. 태준은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태준이 지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아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태준은 지연의 방문을 한참 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태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나야. 조사 좀 해줄 수 있어? 한편 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생각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전화 좀 받아줘.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집안이랑 안 맞아. 그런 애랑 결혼하면 체면이 어떻게 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출판사로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불렀습니다. 지연은 멈춰 섰어요. 이야기 좀 하자.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할 말 없어요. 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아, 제발. 준호가 지연의 팔을 잡았어요. 지연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손을 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거, 그게 어머니 본심이잖아요. 지연이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이만 갈게요. 지연이 돌아섰습니다. 지연아,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지연을 계속 찾아왔어요. 매일 사과했어요. 어머니 설득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지연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준호를 사랑했으니까. 좋아. 대답했어요. 하지만 조금만.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며칠 후, 지연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아침마다 구토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이상했습니다. 생리도 늦었어요. 한 달. 혹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집에서 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2줄. 임신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쁜지 무서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목소리. 나, 할 말이 있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만나자. 지금,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이 먼저 와 있었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앉으며 물었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받아봤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2줄.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진짜야? 응.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도 확인했어. 준호는 한참 테스트기를 보고 있었어요. 입이 벌어진 채 우리 아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준호를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목소리가 작았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낳아야지. 손을 뻗어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결혼하자. 지연아. 하지만 어머니는 지연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설득할게.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기도 있는데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며칠 후 준호는 부모님을 모셔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뭔데?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임신했어요. 그래서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려고요.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준호를 내려다봤어요. 너 미쳤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뭘 한 거야?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일부러 임신한 거지? 아니에요. 준호도 일어났습니다.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진정해. 둘 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진정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 당장 데려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데려오라니까?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준호는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목소리. 지연아,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왜? 어머니가 만나고 싶대. 1시간 후, 지연이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준호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화나셨어. 괜찮아. 지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팔짱을 낀 채 신우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역시 차가운 표정. 안녕하세요. 지연이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연을 보고 있었어요. 앉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이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도 옆에 앉았습니다. 임신했다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지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몇 주? 6주 됐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참 잘했네. 목소리에 비아냥이 가득했어요. 수작 제대로 부렸어.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작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연히 임신했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피임은 왜 안 했어? 일부러 한 거 아니고? 아니에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뭐?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 호구로 보고 기어들어 오려는 거지? 어머니가 내려다봤습니다. 가난한 집 딸려니 수작질로 평생 편하게 살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지연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손이 날아왔어요. 짝! 뺨을 맞았습니다. 지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뜨거웠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일어났어요. 어머니와 지연 사이에 섰습니다. 왜 때려요? 닥쳐. 어머니가 준호를 밀쳤습니다.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어요. 이 여우 같은 년이. 준호가 신우이를 막았습니다. 누나, 하지마. 지연은 비틀거렸습니다. 뺨을 감싸쥐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배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본능적으로 당장 나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어요. 우리 집에 다시는 발 들이지 마. 지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를 봤어요. 준호는 어머니와 지연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저리 가 있어. 어머니가 준호를 밀쳤습니다. 지연은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비틀거리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신지 못했어요. 지연아. 준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지연의 팔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어머니가 화나신 거야. 시간 지나면 뭐요? 지연이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날 받아주실 것 같아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지만 그냥 걸었어요. 준호야, 들어와. 안에서 어머니 목소리. 준호는 지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따라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계속 걸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가며 뺨이 아팠어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물이 비와 섞여 흘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으로 배를 만졌어요. 미안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태준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지연을 보자마자 일어났어요. 지연아, 달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젖었어? 무슨 일이야? 지연의 뺨을 봤어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때린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태준이 지연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누가 감히 내 딸을.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분노를 참으려 지연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쉬어. 옷 갈아입고.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이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태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조사 결과 나왔어?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들었어요. 기업형 조폭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자세히 보내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감히 내 딸을 때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출근하지 못했어요. 몸이 안 좋았습니다. 입덧이 심했어요. 하루 종일 토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했어요. 병원 가자.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조심하셔야 해요. 아기가 위험할 수 있어요.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을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안정을 취하세요. 지연이 배를 만졌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지연을 부축했어요. 침대에 눕혔습니다. 푹 쉬어. 지연이 눈을 감았어요. 태준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있었어요. 조사보고서, 준호 집안, 겉으로는 건설물류 기업, 하지만 실제로는 조폭 조직이 운영, 불법 하청, 돈 세탁, 협박, 폭력. 태준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장씩 꼼꼼하게.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런 집안에 내 딸을. 서류를 덮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준비해. 곧 시작할 거야. 다음 날, 지연은 집에만 있었어요. 출판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태준이 지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들어가도 될까? 네. 작은 목소리.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옆에 앉았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말해줄 수 없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이 지연을 안았어요. 울어. 괜찮아. 아버지는 지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 후 지연의 울음이 멎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준호네, 집에서 뭐라고 했니?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때렸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뺨에 자국. 봤어. 태준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뺨을 만졌습니다. 누가 때렸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면 아버지가 화낼 것 같았으니까. 지연아. 태준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널 지켜야 해. 그러려면 알아야 해. 무슨 일인지. 지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 후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 때렸어요. 태준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왜? 임신 했다고 했더니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작 부렸다고, 우리 집 호구로 본다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뺨을 때렸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어요. 손을 꽉 쥔 채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신우이도 머리채 잡으려고 준호가 막았지만 나가래요. 다시는 오지 말래요. 지연이 울었습니다. 태준이 지연을 안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후 태준은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 목소리. 나야. 태준이야.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나 더 부탁해도 될까? 뭔데? 감시 좀 해줘. 조용히. 누구를? 박준호 집안. 특히 어머니랑 누나.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움직임. 다 기록해줘. 누구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조사보고서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읽었어요. 박준호 집안. 겉으로는 대양건설 운영. 하지만 실제로는 조폭 조직 대양파 운영. 협박과 폭력으로 경쟁사 제거. 더 읽었습니다. 돈 세탁 의혹, 탈세 의혹.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태준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증거 불충분. 중얼거렸어요. 그럼 증거를 만들어야지.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 씨, 보고할 게 있어. 뭔데? 박준호 어머니. 오늘 누굴 만났어? 누구? 조폭 두목. 이름은 최두식. 태준은 메모했습니다. 계속해. 카페에서 만났어. 1시간 정도. 무슨 얘기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나올 때 봉투를 건네더라고. 돈? 아마도. 윤태준은 메모를 보고 있었습니다. 증거 하나. 중얼거렸어요. 더 있어? 응. 신우이도 수상해. 뭐가? 오늘 은행 3곳 돌았어.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계좌 정리하는 것 같던데. 돈 빼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윤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계속 지켜봐줘.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주는 메모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 검사였어요. 대학 동기. 여보세요? 나야. 윤태준. 오, 태준아. 오랜만이다.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뭔데? 조폭 조직? 조사 가능해? 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느 조직? 대양파.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양파. 알지. 검사가 말했습니다. 큰 조직이야. 왜? 증거 있으면 수사 가능해? 당연하지. 근데 증거가 있어? 곧 있을 거야. 태준이 말했습니다. 준비해줘. 부탁이야. 알았어. 연락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태준은 매일 보고를 받았어요. 준호 집안 동향, 어머니 움직임 신우이 동선, 모두 기록됐습니다. 파일이 쌓여갔어요. 사진도 녹음 파일도, 증거들 하나씩. 어느 날 저녁 지연이 거실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아빠,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배고파요. 지연이 작게 웃었어요. 태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같이 먹어요, 아빠.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같이 먹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태준은 지연을 보고 있었어요. 미소 지으며 식사 후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태준이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뭐가? 걱정해 주셔서 당연한 거야.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빤 널 지킬 거야. 꼭.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은 지연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태준 씨 큰일이야. 뭔데? 오늘 준호 집에서 모임 있었어. 태준은 펜을 들었습니다. 누가 모였는데? 조폭들. 한 10명. 뭐? 무슨 일로? 모르겠어. 집안이라. 하지만 나올 때 표정들이 심상치 않더라고.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았어. 태준은 메모했습니다. 알았어. 계속 지켜봐줘. 3주일 후 지연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입덧도 줄었어요. 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배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바빴습니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어요. 지연은 걱정했습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윤태주는 항상 같은 대답. 일 때문이야. 하지만 지연은 알았어요. 뭔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 눈빛이 달랐으니까. 어느 날 지연은 출판사에 연락했습니다. 복직하고 싶다고. 일주일 후 월요일 지연은 출근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졌어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고 검토, 편집 회의, 익숙한 일상, 다시 일상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지연은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 골목을 지나갔어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 지연이 돌아봤습니다. 남자 둘, 검은 옷,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박지연 씨?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지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
누구세요?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얘기 좀 하죠. 싫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돌아서 뛰려 했어요. 남자가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팔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다른 남자가 지연의 다른 팔을 잡았어요. 두 남자가 지연을 끌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살려주세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조용했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계속 끌었어요. 점점 구석으로. 한 남자가 지연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지연은 벽에 등을 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뭐 하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담배 냄새, 술 냄새.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어요. 약병. 이거 먹으면 보내줄게요.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몸에 좋은 거예요. 지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벽에 막혔습니다. 안 돼요. 지연이 배를 감쌌습니다. 제발. 에마는 눈물이 흘렀어요. 남자는 지연의 입을 억지로 열려고 했습니다. 먹어요. 지금. 싫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두 남자는 서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곤 주먹을 쥐고 지연의 배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누구든 도와주세요.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목소리. 손 놔라. 남자들이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윤태준. 지연의 아버지. 당신. 누구야?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남자들을 향해. 지연아. 눈 감고 있어.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떨면서. 야, 이 새끼. 한 남자가 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어요. 태준은 몸을 틀었습니다. 피했어요. 남자의 팔을 잡고 꺾었어요.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태준은 뒤를 돌았어요. 팔꿈치로 남자의 얼굴을 쳤습니다. 쿵! 남자가 뒤로 쓰러졌어요. 남자는 다시 일어나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죽여버린다. 태준은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어요. 칼이 떨어졌습니다. 태준이 남자를 밀쳤어요. 남자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쿵. 주저앉았어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곧바로 지연에게 갔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눈을 떴어요. 아빠. 태준이 지연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연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알아. 미안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경호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차세대. 남자들이 내렸어요. 태준이 손짓했습니다. 저놈들. 쓰러진 조폭들을 가리켰어요. 경찰 불러. 네, 처장님. 경호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은 지연을 차로 데려갔습니다. 뒷자리에 앉혔어요. 괜찮니? 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는? 지연이 배를 만졌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윤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가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 경찰들이 내렸어요. 조폭들을 체포했습니다. 수갑을 채웠어요. 태준은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들. 임산부 폭행 미숙, 유산 강요. 그리고 흉기 소지. 짐승만도 못한 놈들입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조폭들을 끌고 갔습니다.
차에 태웠어요. 태주는 지연에게 돌아왔습니다. 가자.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검사했어요. 초음파, 심장 소리, 통통통. 아기, 괜찮아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충격은 없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을 방에 눕혔어요. 태준이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푹 쉬어. 지연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 지켜보고 있었어. 네, 내가 위험할 것 같아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경호원들 배치했어. 출판사 주변에. 지연은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왔던 거예요? 응.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가 다칠 일은 없어. 아빠가 지켜줄게.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태준이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당연한 거야.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에게. 여보세요? 나야. 검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아, 무슨 일이야? 오늘 조폭들이 지연을 습격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뭐? 유산시키려 했어. 검사가 욕을 했습니다. 이 미친놈들 체포했어. 경찰이.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증거 확보했어. 약병도 흉기도. 좋아.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타야. 준호 집안 끝장내자. 윤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작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청 국장. 여보세요? 나야. 윤태준. 아, 처장님. 준호 어머니. 체포해줘.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폭행교사. 유산강요. 증거 있어? 있어. 조폭들 자백받으면 돼. 알았어.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영장 청구할게. 고마워. 전화가 끊어졌어요. 윤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야. 중얼거렸습니다. 딸을 때린 것도, 손주 죽이려 한 것도 모두 대가를 치러. 다음 날 아침 준호 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신우이가 나갔어요. 현관에는 경찰이 여러 명 서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 계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준호 어머니 이름. 네. 계신데요. 모시고 와주시겠습니까? 신우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불렀어요. 경찰이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뭐야? 경찰을 봤어요. 박미선 씨? 네.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폭행교사, 유산 강요 혐의.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다가왔어요.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채웠어요. 안 돼요.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습니다. 이웃들이 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신우이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같은 시각, 대양건설 본사, 준호 아버지 사무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철 씨?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탈세, 횡령, 돈 세탁, 폭력 조직 운영. 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책상을 잡았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손목에 찰칵 고개를 숙였어요. 끝났어.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 아버지를 끌고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사장님이 체포됐대. 뉴스에 났습니다. 대양건설 사장 체포, 부인도 폭행교사 혐의로 구속. 준호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아버지, 어머니, 수갑 찬 모습,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과 지연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준호 부모, 지연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가 생각났어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 낯선 사람. 아빠, 지연이 불렀습니다. 응? 잘한 거죠? 윤태준이 지연을 봤어요. 당연해.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범죄자야. 처벌받아야 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태준은 지연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힘들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괜찮아.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지연을 안았어요. 지연은 아버지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